네, 10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지금 34,0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00달러 중반 위로 지금 올라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제 순조롭게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쭉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오긴 분명히 올 건데 그 조정이 오는 시기가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오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반등세가 이어지다가 조정이 오게 될지, 그게 사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 이슈가, 그 메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만 놓고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대로 한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쭉쭉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더 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주체가 지금 플레이어가 블랙록이기 때문이고, 블랙록을 비롯해서 거물급 기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그널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시기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리서치한 것들을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애널리스트인데 크립토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이미 쿠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번 급등은 2020년 7월, 지금 이때 말하는 거거든요. 2020년 7월에 1,500달러 저항 돌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올라섰잖아요. 올라섰는데 조정을 받고 랠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2020년 7월 때 아주 의미 있는 저항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강세장 진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미 있는 저항선 뚫어냈고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랠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처럼 의미 있는 저항 돌파하고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지지받고 랠리를 했던 것처럼, 신고점을 향해서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를 이어갔던 것처럼 조정이 나오겠지만 랠리 할 거다. 요게 이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관점에서는 가져가야 될 체크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위즈, 이 사람은 사이즈가 꽤 커요. 트위터에서 X 플랫폼에서 지금 팔로워가 50만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대형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34,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32,500달러에서 36,000달러 정도까지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 그렇게 움직일 것 같거든. 그러다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죠, 받다가 39,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랠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정이 올 것 같아. 어디까지?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까지 조정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놓친 사람들은 바이더딥, 이때 바이더딥을 하고 4만 달러를 향하는 그때에 올라타라, 라이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짧게 될지, 그러니까 4만 달러까지 나아가는 시기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죠. 다만 지금의 어떤 이 ETF 메타가 주고 있는 의미를 바라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지금 메타가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박스권 조정을 32,500달러에서 36,000달러까지 보이다가 랠리했다가 이제 4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이 엄청 강력하잖아요. 4만 달러까지는 지금 주간 차트로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워낙 강력한 저항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저항 맞고 3만 달러까지 조정받고, 요때 바이 더 딥 타이밍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랠리 할 거야. 그래서 요런 약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어떤 그림과 가장 좀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요거 한번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지금 분명한 건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4%에서 8% 정도 하락할 경우에 이건 38,000달러를 향한 진입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한 10%가 좀 안 되게 빠질 거라는 거죠. 많이 빠져봤자 10%안 되게 4에서 8% 정도 빠지면은 그때가 아마 38,000달러로 향하는 엔트리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한 10% 안쪽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38,000달러로 향하는 랠리의 진입 시점인 거지. 그때 이제 매수하라는 거죠. 아니면 포지션을 열거나. 그래서 이제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옵션 트레이더예요. 그릭스 라이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날 70%까지 올랐던 이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가 55%까지 하락했다. 이건 지금 유동성이 그만큼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선물 프리미엄도 지금 사라져서 이 시장 심리 자체가 빠르게 좀 냉각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을 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충분해 보이진 않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약간의 기회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이 올 때 이더리움이 좀 더 행동을 보여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톤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전망도 분석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오고 모니카라는 앵커리지 디지털 설립자인데 이 코인데스크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권 채택으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의 겨울은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제도권 채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 겨울은 영원히 끝날 것이다. 업계에 영원한 봄이 찾아오고 있다.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핵심 메타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의 현물 ETF 상품들이 잇따라서 시차를 두고 출시가 될 거라는 걸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특히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디파이 이자 수익이 가능한, 이 스테이킹 수익이 가능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있죠. 이더리움이라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선 대장, 암호화폐에서 2등 선수가 또 이자 수익도 쏠쏠하다라고 한다라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쏠쏠하다라고 한다라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ETF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변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1년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 신청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 타자는 당연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거고, 그 이유 뻔하죠. 뭐 솔라나 XRP가 만약에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XRP ETF도 가능할 거고, 지금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건 솔라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수들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은 ETF 상품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맥락을 우리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생각을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CME 책임자인데 BCO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펀드, 기관, 헤지펀드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이번 랠리가 유입을 했다. 이 대부분의 관심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관련 파생 상품, ETF 얘기하는 거죠. 이미 ETN, ETP 이런 상품들은 유럽 시장에서 많이 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면 이 모든 판때기가 펀드, 기관, 헤지펀드들 자금들 싹 다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지금의 어떤 반등세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 지점 요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 ETF 참 말도 많고 진짜 탈도 많고, 이 빨리 뭔가 승인이 될 것 같긴 한데 빨리 좀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갖게 만들죠. 이 증권예탁결제원의 이 블랙록 티커가 등록됐다라는 게 이번 랠리를 결인한 굉장히 큰 요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게 또 뭐 제거됐다가 재등록됐다가 뭐 하루 사이에 그냥 말도 많고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어젯밤에 훅 빠졌을 때 비트코인 갑자기 조정 왔을 때가 이 티커가 증권예탁결제권에서 사라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반등할 때는 이게 또 갑자기 재등당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블랙록 이슈로 시장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느낌인데, 아무튼 뭐 지금 블랙록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예탁결제원도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이런 입장을 대변인이 밝혔더라고요.
이렇게 증권 추가했다라는 거, 티커 추가되는 건 사실 일반적인 관례다. 이 DTCC 증권예탁결제권은 SEC에서 승인이 된 이후에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거래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 DTCC의 목록 등록이 됐다라고 이 자체가 특정 상품 승인 결과 당연히 승인됐다 라거나 당연히 승인될 거다 라는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긴 거죠. 그런데 수많은 상품들 중에 여기까지 등록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이고,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여기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 출시가 안 된 경우가 몇 퍼센트다 이런 통계는 전 보지 못했어요. 다만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키운다라는 것은 좀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야, 오늘 아침 점심 때쯤에 저희 채팅방에서 깅크님이 이 블랙록이 SEC에서 기소당한 것 같은데 이거 팩트 체크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점심 먹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SEC에서 보도자료를 공지를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진짜 골 때려요. 그러니까 SEC가 블랙록을 기소했고 블랙록이랑 합의를 해서 250만 달러 벌금으로 종료가 된 사건인데, 이걸 또 블랙록이 안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데 그때 딱 맞춰가지고 프레스 릴리즈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블랙록이 2015년에서 2019년 요 사이에 에비론이라는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에비론이라는 곳은 영화 인쇄 그리고 광고 기획사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블랙록이 SEC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에비론을 금융회사로 부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이게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EC가 블랙록을 기소를 했고 블랙록이 합의를 하면서 250만 달러 벌금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제목만 놓고 보면 깜짝 놀랐죠. 저도 이게 뭐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거고, 만약에 이게 진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SEC가 어떤 뭔가 잘못된 걸 찾아서 기소를 했다 이러면 시장 한바탕 또 난리 났겠죠. 그런데 시장은 당연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별거 아닌가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었고, 야, SEC 이 새끼들은 진짜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들이고 산적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인쇄 광고 기획사를 금융회사라고 반기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가 표현을 했다가 무려 25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낸 약간의 해프닝 내진 에피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일 아침이나 어디 기사가 한글 기사로 나오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증권예탁결제원의 아크인베스트도 티커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DTCC는 이거 자체가 승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업체 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수가, 등록되는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해빙 카운트다운인데, 지금 현재 상황, 이 블록 생성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168일, 그런데 에버리지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을 봤을 때는 이제 다음 반감기까지 182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180일 정도 남았다, 6개월 정도 남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지금 이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속도라면은 168일 뒤,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안팎, 그래서 4월 초중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 와중에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시장을 아주 단단하게 견인을 해주고 있죠. 이 마이클 실버버그 앞트탭 캐피털 CIO라고 해요. 저도 처음 들은 사람인데 코인데스크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ETF와 관련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내년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수조 달러를 보유한 운용사들이 시총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의 뉘앙스에는 이제 그런 것도 메시지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해석을 하자면 지금까지의 세 번의 반감기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반감기 랠리만 있었는데 지금 이번 반감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기관들의 진입이라는 게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블랙록이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신청을 한다라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관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좀 했더라고요. 현물 ETF가 출시된 첫 해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이 74%로 추산된다. 말이 이런데 쉽게 말하면 첫 해 1년 동안 74%가 오를 거라는 거고, 9월 말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로 따지면 8천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시 첫 해에는 14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2년차 누적으로 26조 달러, 3년차 누적으로 39조 달러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 ETF 출시 당시를 토대로 추산을 했을 때 출시 첫 달의 가격 변동성은 6.2%, 그래서 뭐 두 번째 달은 5.8, 뭐 5.5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1년 동안 토탈로 봤을 때는 한 74% 정도 가격 반등이 생기겠네. 그게 이제 원화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요 정도 가격 변동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ETF 상장 2차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실제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얼마나 또 큰 이 포모 정서가 발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런 흥미진진한 상황, 비트코인이 잘 나가줘야지 리플이 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런 말도 존 디튼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7월 13일 약식재판 판결 나왔을 때 적어도 비트코인이 1달러까지는 가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못 간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XRP라고 호재를 호재답게 소화해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힘을 좀 내줘야 다른 메이저 종목들 함께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플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 상황이라는 거. 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임원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SEC가 취하를 하고, 약식재판 판결에서 증권으로 판단된 기관 판매 XRP 물량, 요거에 대한 벌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SEC가 11월 9일을 날짜를 찍었잖아요. 요때까지 날짜를 조금, 언제 만나서 얘기할 건지 날짜를 조금 정리를 해줘 라고 법원에다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번에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갈래를 잘 터줬습니다. 법원은 11월 9일까지 양측에다가 이제 브리필 일정을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만약에 일정 합의를 양측이 알아서 못하면은 판사가 직접 일정을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갈래를 잘 타줬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참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아주 갈래를 잘 타줬고, 아마도 이제 양측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법원에 제출을 하겠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법원 원하는 날짜로 일정이 맞춰질 거라서, 아무튼 뭐 지금 긍정적으로 약간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자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7억 달러 규모의 XRP는 법원도 증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리플이 증권법 5조를 위반을 한 거고,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구제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플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합의 시도죠. 벌금 합의 시도.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업홀드와 리플의 파트너십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업홀드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전문성, 이걸 통해서 리플의 역량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리플 XRP가 전폭적으로 채택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아무 때나 원할 때 XRP를 가져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유동성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홀드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리플은 이렇게 지금도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필요한 회사를 아예 그냥 매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 배에 타거나 이렇게 지금 영리하게 기업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밌죠? 지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